살면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막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잡한 법률 용어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막연함입니다. 송치, 불송치, 보안수사 요구, 구공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딱 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형사 절차의 처음과 끝, 경찰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형사 절차 플로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크게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그리고 법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형사 절차는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받은 순간 혹은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사건 배당을 받은 경찰 수사관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고소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은 뒤에 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끝나면 이렇게 고소인 조사 그리고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게 되고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한 다음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까지 다 마쳐진다면 경찰은 자신들이 조사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게는 자신들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결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송치와 불송치 결정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시에 이를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불송치는 반대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서 검찰의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다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검찰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검찰 단계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뒤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들이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들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해서 다시 사건을 경찰로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찰이 검사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검찰로 다시 제출을 하면 검찰은 이에 근거하여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의 조사가 끝이 나면 검찰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지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종결할지 최종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처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부혐의,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공판 이 네 가지입니다. 무혐의 처분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특히 피의자와 합의가 되고 사건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이번에 하나여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사건이 중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굳이 이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벌금을 정해서 법원에 서류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사가 검찰의 약식 기소 내용을 확인한 뒤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경우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거나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시에는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공판 처분의 경우에는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서 법원의 재판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 내리는 처분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마지막 단계인 법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네, 형사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 사실 인정 여부, 즉 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피고인이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서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을 할 수 있고, 공판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처를 호소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최후 진술을 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마지막 공판 기일로부터 약 4주 정도 뒤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소송은 경찰의 조사,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는 일련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형사 절차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실제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신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주셔도 됩니다. 이상 강태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